KDI가 아주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나빠질 징후가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게 냈는데요. 7일 나온 KDI 보고서를 보면 이제 경기의 그 불안한 징후가 워낙 뚜렷해서 단기의 회복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KDI는 아시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 어쨌든 국책연구기관이고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잘한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 경제 관련 연구소입니다. 그런 연구소가 그냥 경제가 좀 나빠지는 것 같다, 나빠질 징후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빠졌다, 그리고 단기간에 회복은 어렵다라는 것을 내놨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7일 아침에 주요 신문 1면에 아래쪽에 광고로 148개, 148개의 경제 관련 단체, 협회, 그 다음에 학회, 그런 기관, 이런 데가 총동원해가지고 총궐기하다시피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법, 경제 관련 법안 좀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정경련 상위 무역협회 경총 이런 거 다 들어갔고요. 온갖 전문 직능, 산업별, 업종별 협회까지 다 들어가서 제발 서비스 산업법 그리고 파견법 같은 노동관련법 처리해달라는 호소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고 처리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처리를 났는지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할 만큼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또 오늘 아침에 7일자의 신문 보셨죠? 6일 일요일 날 발표됐던 정경련의 지표를 보면 주요 경제 관련 지표 10개 전부 다 하락세입니다. 10개 지표라면 수출에서 생산, 소비, 이런 거 투자 10개 지표가 전부 다 하락세에서 불황 국면에 들어섰다. 전부 다 어두운 뉴스뿐인데 국회가 이번에 국회가 3월 10일까지죠. 임시국회가 3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권 싸움으로 전쟁 중이고 이번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적어도 4월 총선에 들어가죠. 총선 끝나면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원구성이 되면 최소한 앞으로 지금부터 넉 달 내지 5달은 입법 활동의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아무리 이제 그 법이 필요하더라도 이제 못 만드는, 법이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표가 두렵지 않은 것인지, 총선을 지은 어떤 얄팍한 계산은 없는 건지, 그런데도 진짜 표가 두렵지 않은지 참 정치하는 사람들 딱한 노릇입니다. KDI 그 기사는 8일자 2면에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 1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겁니다. 좀 캠페인성 기사죠. 메아리 없는 경제 살리자. 재계의 절규 148개의 그런 단체들. 그리고 또 사실은 2월까지 국회에 보낸 그 서명도 경제활성화법 좀 해달라는 것도 133만 명이 서명이 됐고 지금은 160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또 어제 7일 그 수석 무슨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서도 그랬죠. 그 정말 서비스법은 지금 그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파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왜 안 해주느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해달라. 사실은 이게 정치권이 전부 다 일자리 만들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법을 지금 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예요. 이래서 말로만 하는 정치, 구호 정치, 말 정치, 슬로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외침도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린다 이거죠. 요게 시리즈 안에도 크게 들어갔고, 다른 기사는 GTX,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 대심도 저 지하 50m 들어가서 초고속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광역,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고양시 대화동에서 서울역 거쳐서 삼성역 동탄으로 가는 그 GTX에 삼성과 동탄 구간은 2-3년 개통이 늦어진다. 안 그래도 지금 집값 뭐다고 하는데 또 동탄에 또 찬물 한 바가지 덮어쓴 꼴이 됐네요. 우리 동네 PB, 여기서 PB라는 거는 프라이빗 뱅커,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자문해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시가 어디로 될지 모르니까 우리 동네 유명 PB 누구냐 해서 PB 센터로 돈 좀 있는 사람 몰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사진기사는 한미연합의
키 리저브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군의 30만 명, 미군 뭐 만 몇천 명이 해는 그 지금 속속 훈련 참여하는 장병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KDI 기사입니다. 메아리 없는 경제 살리자. 암울해진 KDI 진단. 경기 둔화가 뚜렷해서 단기 회복은 어렵다. 한 달 전만 해도 둔화 가능성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이거죠.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주요 지표 모두 부진. 이건 정경련에서 어제도 발표했던 겁니다. 저유가, 미국 금리 인상, 대외 여건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얘기는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법 좀 제발 만들어달라 해도 듣기지 않고 고립무원이라 뽑았네요. 10개월째 입법보수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 외에 아주 냉소에다 무관심이죠. 오로지 공천 싸움, 뭐 무슨 합당했니 뭐 친박 비박이니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면 1면 기사 이어집니다. 19대 국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사실 국회란 2월 정기국회가 쭉 3월까지 넘어서 3월 10일까지로 회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3월 10일이면 끝난다 이제 바로 생각하는데 경제법안은 6월까지 발목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노동개혁법, 뭐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개 법이죠. 서비스법,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이런 무슨 이야기했지만 안 먹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28개 경제 관련 법안을 잘 만들면 일자리 250만 개 생긴다. 그런 얘기네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준다. 뭐 탐정이다, 무슨 심리치료사다, 뭐 적극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무슨 직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주면 일자리가 생겨날 거다.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19대 국회, 19대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19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법안 처리해라. 그런데 임기 끝나고 떨어지고 붙은 사람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대한상의회장의 호소입니다. 4면은 기억인데요. 아까 얘기한 그 PB, 은행들의 자산가들을 위한 말하자면 상담사, PB 고수들 지도가 가득있네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너무 소액 가지고는 여기 가서 말도 못 붙일 겁니다. 5면 우리나라는 크루즈 관광, 뭐 무슨 관광이나 이런 거 일자리 만들기 하면 관광 한국을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정작 크루즈 관광은 없다, 뒤처졌다. 중국의 크루즈 관광객들 있죠. 인천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140만 원 쓰고 가더라. 뭐 쇼핑이다 뭐다 해서. 그런데 우리 국적 크루즈 선사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국적 선사는 없는데 조그만 간이 크루즈가 있긴 있죠. 동해에서 일본으로 오가는 시마네 오가는 그런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제대로 된 국적 선사가 없다. 이런 걸 만들어서 자꾸 일자리를 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크루즈 관광은 뜨고 있지만은 안 된다. 작년에 아시아의 관광객이 209만 명이라고 하네요. 5년 새 2배 이상 급증. 앞으로도 이건 더 늘겠죠.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서 출항하지. 한국에는 한나절만 머문다. 한국에 출발하는 크루즈는 없다. 원래 이제 시험은 운영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제주도의 그 강정기지에 민관 복합항도 만들고 했다니까 좀 잘 크루즈 산업이 되게끔 사업자를 한번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공동상표를 만든다고 합니다. 동대문 시장이라고 싸우려나 할인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고급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고급이 아니더라도 실용적인 걸로 서울 중구가 2018년까지 글로벌 명품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여긴 다른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지금 개청한 지 50년이 됐다고 그 관련 자료를 내놨나 봅니다. 작년에 그친 법인세만요. 법인세, 우리 국세가 작년에 201조가 그쳤는데 법인세가 45조 원이라고 합니다. 50년 전에 비유했더니 세금이 4,131배, 4,100원 늘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막 끌어 모아서 이렇게 늘었을까요? 아니죠.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 경제가 크고 기업이 발달하니까 내는 세금도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세금을 세율을 높여서 강제로 뜯어낸다고 세금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을 키우고 내는 대상을 자꾸 키워서 사업이 잘 돼가면 세금을 넣는 겁니다. 개인 소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만 높이면 당장은 좀 거들지 모르면 몇 년 지나버리면은 세금은 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줄어든죠. 그게 바로 래프의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자꾸 세금을 많이 거칠 수 있는 세원을 확대하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기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치면은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 잘하자 여기 붙였네요. 한 방에 훅 날아간다더니 이제 잘하자 진짜 했네요. 잘하자 붙여놓고 김무성, 이항구 단수 공천으로 충돌했다. 한 사람은
당대표 이항구는 또 공천위원장, 원유철도 있네요. 싸우고 있다. 여야 1차 전략공천 발표를 봤더니 김상민과 김진표가 맞붙게 되고 부산선에 나성린과 김영춘이 붙게 됐다. 그러네요. 안철수 야당의 통합 불가 안된다. 김종인의 노림수다. 야당 파괴 전략이다 하니까 반기든 김한길 아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제 또 국민의당 안철수당 국민의당 안에 또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네요. 김종인의 노현수에 걸리는 건지 야권 통합 놓고 서로 김한길 여당의 개헌선 확보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안철수 연수회의에서 당론 이미 결정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도발이 클 때는 응분의 대가가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경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면 보고 끝낼까요? 브라질 최대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삼바 경제 대달보에서 비리 복마전을 벌이게 됐다 하는 얘기. 호세프 룰라 대통령 있고 경제위기 핀란드 노동비용 절감 대타협 임하겠다. 핀란드는 제가 작년 11월에 핀란드를 한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벌써 한 석 달 됐군요. 핀란드는 노키아가 망한 뒤로 완전히 경제가 활력을 잃고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키아가 무너진 핀란드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든지 정말 제가 언제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본 유출, 외국인 이탈이 아니라 기업들이 달러 부채 상환 때문에 그렇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왔네요. 드라기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딜레마, 유럽도 사실은 이미 일본식 장기 불황에 들어갔다는 거죠. 화끈한 부양책 기대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크고요. 유럽의 경제가 그렇습니다. 저기 국제면 톱에 나와 있는 삼바 경제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느꼈습니까? 페트로브라스 브라질 최대 석유 회사도 어렵다. 재구실 못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브라질 보니까 정말 따갑다. 룰라 한때 브라질 개혁의 대명사요. 정말 노조위원장에서 대통령이 돼서 정말 잘 나갔던 그 룰라가 지금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을 받고 있다 그러죠. 96억 우리 돈으로 한 96억 원 정도를 뭐 이래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룰라의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폭로를 하고 그걸 입막음하려고 압력을 했다 그러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처음 그건 아니지만 수사가 진행된 거죠. 그리고 룰라의 측근이라고 하는 지금의 대통령 여성 호세프인가요? 뭐 지우마 호세프인가? 이 사람도 장관 때 그 비리에 연루됐다 해가지고 브라질의 개혁이라고 하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서민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말 서민과 노동자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96억이라는 거액을 부정으로 뭐 어쨌든 좀 받았거나 처리한 혐의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지금 대통령은 장관 때 그 일로 지금 탄핵을 받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정치란 게 이런 건지 정치란 게 본디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검은 돈을 가리지 않고 뭐 여든 야든 진보니 보수니 할 것 없이 이렇게 본디 지저분한 것인지 그렇지 않았겠죠. 정치라는 것이 정말 이념을 팔고 가치를 팔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파는 것일 텐데 대부분이 엉터리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게 뭐 브라질만의 일도 아니고 제가 보는데 우리도 조금 더 예외가 아닌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환멸, 좀 제대로 된 정치, 바른 정치는 기대하기도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까지 합니다.